2025년 미국 증시가 폭락할까요? 아니면 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을까요? JP모건은 6,000포인트를 예측하고 골드만삭스는 5,800을 전망합니다. 하지만 일부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조정장을 경고하고 있죠.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월가의 진짜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1% 부자 공부입니다. 오늘의 1% 공부가 1년 뒤 여러분의 자산을 바꿉니다. 변동하는 시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 오늘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째, 월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둘째, 2025년 상승을 이끌 핵심 동력은 무엇인가? 셋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를 넘어서 실전 전략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월가의 분위기부터 파악해 볼까요? 2024년 말 기준 S&P 500은 약 47,8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 목표가를 두고 월가는 완전히 갈렸어요. JP모건 6,000포인트, 약 25% 상승 전망. 골드만삭스 5,800포인트, 약 20% 상승. 모건 스탠리 5,400포인트, 보수적 전망. 그런데 일부 베어리시한 헤지펀드들은 2,40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릴까요? 바로 금리 인하 타이밍과 경기 연착륙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준이 2025년 1분기부터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릴 것이다. 따라서 유동성이 다시 증시로 들어오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줄어든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금리는 내려도 소비는 이미 꺾였다. 기업 실적이 정점을 찍었고 지금은 피크아웃 구간이다. 고평가된 빅테크가 조정받으면 지수 전체가 흔들린다.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할까요? 정답은 둘 다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확률의 게임이거든요. 먼저 낙관론의 첫 번째 근거 금리 인하부터 볼게요. CME FED WATCH 데이터를 보면 시장은 2025년 1분기 금리 인하 확률을 약 70%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5.25, 50%인데 2025년 말에는 4.004, 25%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첫째,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갑니다. 둘째,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니까 실적 개선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들면서 고평가 논란이 있던 종목들도 숨통이 트입니다. 특히 성장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왜냐하면 성장주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받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할인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직후 12개월간 S&P 500은 평균 1,520% 상승했습니다. 물론 모든 금리 인하가 좋은 건 아닙니다. 경기 침체형 금리 인하는 오히려 위험 신호죠.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하는 소프트 랜딩형 금리 인하입니다. 이건 증시에 긍정적이에요. 두 번째 낙관 근거는 산업 트렌드입니다. 특히 AI와 헬스케어죠. 2024년은 말 그대로 AI 원년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200% 넘게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생성형 AI를 모든 제품에 탑재했죠. 그런데 2025년은 더 본격적입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블랙을 칩을 양산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을 전 산업에 확대합니다. 테슬라는 FSD와 옵티머스 로봇을 상용화하려 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AI는 이제 테마가 아니라 인프라가 되고 있거든요. 모든 산업이 AI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되는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 글로벌 AI 투자 규모는 약 2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한화로 약 270조 원이죠. 그리고 또 하나 헬스케어입니다. 고령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AI가 접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화면 의료 AI, 원격 진료, 바이오테크 이미지, AI 기반 신약 개발, 유전자 치료, 정밀 의료. 이런 분야들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S&P 헬스케어 섹터 ETF는 지난 3년간 연평균 12% 이상 올랐습니다. 결론은 2025년 미국 증시는 AI, 헬스케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낙관만 하기엔 이릅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 리스크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 기업들의 해외 매출이 줄어들고 신흥국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건 글로벌 경기에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소비 둔화.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신용카드 빚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저축률은 바닥입니다. 금리가 높았던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 기업 실적 피크아웃 리스크.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2023-2024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도 그 기대치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시장은 이미 너무 높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균형입니다. 성장주만 담으면 변동성에 휘둘리고 배당주만 담으면 수익률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성장주 60%, 배당주 30%, 현금 10% 같은 균형형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섹터도 분산하세요. AI만 담지 말고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필수 소비재까지 골고루 담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2025년 미국 증시 상승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핵심 전략 3가지. 첫째, 금리 인하를 활용하라. 분할 매수로 금리 인하 타이밍에 포지션을 늘려가세요. 특히 나스닥과 S&P 500 ETF가 좋은 선택지입니다. 둘째, 테마가 아닌 펀더멘털을 봐라. AI 테마주는 위험합니다. 진짜 실적을 내는 기업, 캐시플로우가 탄탄한 기업에 투자하세요. 셋째, 조정장을 두려워하지 마라. 2025년에도 510% 조정은 최소 23번 올 겁니다. 그때가 바로 매수 기회입니다. 기억하세요. 시장은 예측하는 자가 아니라 버티는 자의 편에 섭니다. 하루 1%씩 배워가며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키워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1%를 응원하는 하루 1% 부자 공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